네, 오늘 교육을 맡게 될 강사 이건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슨 교육을 할 건지 알려드리기 앞서서 일단 그림 두 장을 갖고 왔는데요. 이 두 장을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같으세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어떤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보통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거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보고서를 20장 작성했는데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많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라고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직원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쉽게 말해서 좀 이제 심한 말을 하거나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한 자기 이해 방법을 좀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교육은 조직 건강을 해치는 분노 조절 장애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는 사실 현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흔한 질병으로 변했습니다. 뭐 주변에 간단하게랑 좀 뭐죠? 어떤 자극이 있어서 좀 못 참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뭐 간단한 참고 넘어갈 법한 자극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뭐 고객의 전화를 받았는데 고객이 무슨 한마디를 했다고 전화 끊고 뭐 쌍시오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될 거고 생각보다 좀 분노 조절 장애군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이제 그거를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그 알아보기에 앞서서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제 아파트 외벽을 좀 점검을 한 작업자가 있었는데 아파트 외벽을 점검할 때는 위에 이제 밧줄을 매달고 뭐 18층이면 18층, 20층, 20층 거기서 내려오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작업자들은 사실 20층에 이제 의자 하나에 의존을 해가지고 작업해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한 9층, 10층쯤 내려올 때 한 번 실랑이가 있었다고 해요. 실랑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낮잠 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고 간단한 실랑이였는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실랑이를 벌인 그 주택 안에 사람이 술을 한잔을 했었는데 그 화를 못 이겨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매달리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가지고 한 명을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사실 그 사망한 사람은 이제 밧줄이 끊어 죽었지만 그 옆에 있던 한 명의 작업자분들도 밧줄 한쪽이 반 이상 잘린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2명이 좀 죽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똑같은 일용 노동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서 직업을 못 구하고 술을 사갖고 와서 먹고 잠든 상태였는데 그걸 시끄럽다고 해서 순간에 좀 분노를 못 이겨서 옥상에 가서 밧줄을 잘라버린 사건이죠. 이 사건은 어떻게 배우게 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한 집을 특정하고 들어갔더니 냉장고에서 그것을 자른 커터칼이 나왔어요. 이 분노 조절 사건의 조절 장애의 대표적 사건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질병입니다. 주변에서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말해주기 앞서서 이제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 결과를 먼저 갖고 왔어요.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없는 사람은 40% 정도만 있다고 2015년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좀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소한 거에 갑자기 열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사에 있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고객이 이제 심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건들이 있겠죠. 자, 다음 PPT로 넘어가면은 제가 그런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 주변에 이제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를 갖고 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평소엔 되게 팀장급이나 과장, 부장급을 얘기를 좀 들게요. 평소에 사람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후배나 선배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 걸리는 전화 한 통에
그걸 아주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 뜯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고요. 평소에 똑같이 사람 좋다고 이제 일처리도 확실하고 주변 사람들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폭설을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런 사람, 이런 것도 대표적인 분노 조절 장애 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좀 이거 혹시 난데?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일 텐데 그냥 주변의 가족들을 보면은 이게 없이 분노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보면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포함시킨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제 분노를 못 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직장 내 의외 분야의 분노 조절 장애인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분노 조절 장애 알아보기라는 교육을 갖고 온 게 사실 이거를 좀 교육을 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직장 내 의외 분노 조절 장애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퇴근 10분 남겨놓고 갑자기 예정이 없는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임원분들이. 그러니까 퇴근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야근을 시키는 것도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쪽만 있는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분노 조절 장애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해요. 순간적인 감정을 못 찾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래는 그냥 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감히 나보다 먼저 퇴근을 해? 그런 마음에 갑자기 야근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가 배고프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경우에 갑자기 예정이 없는 회식을 잡는 거예요. 회식을 잡아서 혹시 집에 갈 건가? 나랑 밥 한 끼 하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오늘 팀 전체 회식을 하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회식을 잡는 경우. 사실 회식은 회사 주변에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무시를 하고 어디든 자리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냥 너 그냥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좀 희열감을 느끼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한 가지 제가 좀 준비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후임이나 후배들 같은 경우에요. 만약에 선배들이 막 자신한테 심하게 뭐라고 했는데 이걸 복수한다고 일부러 이제 그 선배나 과장 부장님들이 시킨 일을 일부러 기한을 넘겨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곳곳에 서류 같은데 실수를 일부러 더 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할 때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이것도 사실 분노 조절 장애의 한 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요인으로 올까요? 분노 조절 장애가 주변의 자극으로부터 오니까 좀 스트레스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벗어난 얘기를 잠깐 하고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볼 건데 스트레스 종류는 두 가지가 좀 크게 있다고 해요. 하나는 E 스트레스라고 하고 하나는 D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색깔만 보면은 어떻게 구분이 가시나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지 딱 구분이 가시죠? 이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자극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자극,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마치면 내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에 좀 계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공부 이런 거로 자기 발전에 관한 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E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D 스트레스는 당연히 나쁜 자극이겠죠. 자, 이 나쁜 자극은 뭐냐면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자신이 상관이 없었는데 뭐 누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좀 혼을 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냥 이유 없는 포근퍼스를 한다든지 그런 게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 공부할 거는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직장 내에서 디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이거를 통해서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앓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에 이제 도입부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